안녕하세요. 주식투시경의 윤정두입니다. 지난주 첫 번째 방송 나간 이후에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향후 주식투시경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 컨셉으로 교육을 진행할 것이냐, 이런 질문 주셨는데요. 일단 투시경이라는 단어 자체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세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러한 해안을 가진 눈. 글쎄요, 주식시장도 이렇게 투시경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요. 투시경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식 투시경에서는 보다 쉽고 명쾌하게 여러분들께 주식 투자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 투자하실 수 있는 그러한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시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알찬 내용으로 강의 준비했는데요. 일단 그 강의 자료 미리 다운로드 받으시는 방법, 그리고 방송과 동시에 온라인에서 실시간 지금 첨삭 지도를 제가 직접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을 저희 캐스터가 안내해드립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오늘 강의와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망설이지 말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프리미엄 투자클럽에 들어가시면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셔서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또 오늘 강의 자료를 미리 다운로드 받으셔서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 예, 지난주 첫 방송 이후에 많은 분들과 온라인상에서도 무료 공개 방송 많이 진행을 해드렸는데요.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캔들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도 계셨지만은 캔들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캔들 부분이 기술적 분석의 가장 기초라는 겁니다. 무려 한 300년 동안에 써왔던 이러한 캔들, 그만큼 또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술적 지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시간에는요, 지난주에 공부하셨던 부분들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온 자료 먼저 보시면서 기초부터 다시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캔들 두 가지 모양을 갖고 나왔는데요. 색깔이 두 가지죠. 모양은 일단 똑같습니다. 이 부분을 놓고 보실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너무 간단한 거를 왜 교육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기초적인 것부터 여러분들이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어떤 부분이냐면요, 빨간색의 양봉과 파란색의 음봉, 과연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도 사실 조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구조적인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다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몸통 부분이 되겠어요. 몸통 부분은 무엇이 형성이 되고 있다? 시가와 종가입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시가가 아래에서 시작이 되고 종가가 위에서 끝나는 그런 흐름이 나와야만 빨간 양봉이 나오고요. 파란색의 부분은 시가가 위에서 형성이 되고 종가가 밑으로 흘러내려가야만 파란색의 음봉이 형성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몸통 구조에 대한 부분도 잘 모르실 뿐더러 꼬리에 대한 부분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꼬리라는 부분은 우리가 흔히 그림자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이 그림자라는 부분은 좀 음지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의 주식시장에 가리워진 부분이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의 그 수급에 치열한 공방이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몸통이 형성되는 과정과 그리고 꼬리가 형성되는 과정을 여러분들은 꼭 숙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그 구조적인 부분, 그러니까 시가와 고가, 그리고 종가와 저가, 이런 부분을 쭉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좀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넘겨서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가려놨습니다. 일단은 양봉인데요. 양봉 부분을 설명할 때는 조금 전에 좀 제가 빨리 진행을 해드렸죠. 시가가 어느 부분에 형성이 돼야 양봉이 나올지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1번 부분이 고가로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2번 부분은 뭐가 될까요? 종가입니다. 그리고 3번 부분이 시가, 그리고 4번 부분이 저가가 되는데, 저가와 고가 부분이 형성됐던 부분이 꼬리로서 형성이 되는데, 이 부분 앞서 말씀드렸죠. 이 꼬리라는 부분이 그만큼의 수급 공방이 굉장히 강렬했던 구간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그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요, 이러한 흐름을 좀 보실 수가 있겠죠. 시가보다 종가가 위에 있으면 빨간색 양봉, 기준선을 시가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라왔을 때 빨간색 양봉, 그리고 시가보다 종가가 밑에 이렇게 내려가면은 파란색 음봉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는 모습. 예, 캔들의 구조 핵심 포인트 중에서요, 몸통 구성, 그러니까 캔들의 몸통 구성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몸통을 어느 가격대에서 구성을 해주는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가와 종가 부분이 몸통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축이 되는, 캔들의 가장 주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서 숙지를 해 나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놓고 보시면은요, 시가 부분 아래 기준선으로 잡아드렸고요, 종가 부분 윗선으로 잡아드렸는데, 장중에 시가가 저가로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종가가 고가로 형성됐을 때는 이처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림자, 꼬리가 달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꼬리 부분,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어느 부분에서 달리는지. 그리고 한 번 더 놓고 보시게 되면은 꼬리까지 이제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양봉이기 때문에 시가에서부터 바닥에서부터 시가가 형성이 됐고, 종가가 이제 위에 형성이 됐는데요. 바닥 부분은, 이 꼬리 부분은 어떻게 형성될까요? 선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장중의 고가와 장중의 저가 부분. 이 부분이 꼬리가 달리면서 되돌려졌다. 예, 그렇게 해서 구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우리가 전체적으로 전체 시장에서 어떻게 흘러가고 어떠한 캔들이 발생이 되고 또 그 캔들 속에서 어떤 수급이 나오는지,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일봉 차트 기준을 잡아봤는데요. 코스피 일봉 차트 올해 기준입니다. 2015년 기준에 형성된 코스피 일봉 차트고요. 지금 현재로 놓고 보실 때는 이제 음봉이 형성되고 꼬리가 굉장히 길어졌는데요. 이 부분을 그냥 결과물만 놓고 와, 이 부분은 그냥 음봉이고 아래 꼬리가 길게 달렸으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장중에 어떠한 흐름이 있었고 어떠한 매매 공방이 있었는지를 알아야만 향후 방향성에 대한 예측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월 5일자에 장중 흐름, 똑같은 형태의 장중 흐름을 선차트와 그리고 캔들 모양으로 같이 잡아봤습니다. 장중 흐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시가가 여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시가에서부터 밀려 내려와서 그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돌려지는 흐름이었는데, 돌려지는 흐름 부분이 꼬리였습니다. 그렇다면은 간단하게 놓고 보실 때 장중 흐름에서 이렇게 V자로 움직여서 형성된 캔들이냐, 이렇게 단순한 캔들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장중에 지금 코스피 지수를 보여드렸기 때문에요, 외국인과 기관과 개인이 엄청난 공방을 벌였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놓고 보여드린 것처럼 V자형의 흐름이 아닌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흐름이 굉장히 강렬하게 표출이 됐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5분 봉 차트를 놓고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놓고 보시면은요, 2015년 1월 5일 5분 봉 차트가 되겠죠. 시가 부분 왼쪽에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 될 텐데요. 뭐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은 1921포인트 수준이었고요. 종가 부분이 1915포인트. 다시 얘기한다면 시가가 종가보다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음봉으로 발생이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고가 부분이 시가에 놓여져 있는 지수 1921.96포인트가 시가와 고가가 형성되어 있는, 그래서 윗꼬리가 전혀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저가 부분이 1903포인트. 이 시점마다 여러분들도 시장에 참여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셨겠죠. 그래서 물론 뭐 유가증권 시장에만 참여하시는 것이 아니라 파생 시장에도 참여하시는 분들이야 뭐 매도를 하셨다면은 아랫방향으로도 놓고 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런 분들과 함께 유가증권 시장에서 윗방향을 보시는 분들의 수급 공방, 그러한 공방이 5분 봉 차트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나왔다는 거고요. 그리고 1분 봉으로 놓고 보시게 되면요, 더 굉장합니다. 이 1분 봉의 흐름에 있어서는 5분 봉보다 더 촘촘한 흐름, 1분 종가선 차트 오늘 굉장히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5분 종가선 차트 대비해서 월등하게 치열한 공방이 형성됐었던 부분을 이렇게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 부분 또다시 보여드립니다. 코스피 일봉 차트로 놓고 보여드리게 되는데, 박스를 쳐드릴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이죠. 1월 5일자 기준입니다. 화면에서 꼬리가 잘 안 보이신다 할지라도 지금 꼬리는 몸통 대비해서 2배 이상이 달려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시초가 형성된 이후에 매도 세력들의 매도가 굉장히 가파랐기 때문에 지수 부분은 굉장히 밀려 내려갔습니다. 다만 그 지점에서, 밀려 내려간 지점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결코 밀리지 않겠다는 매수 세력도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꼬리가 길게 달리고 돌려졌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하락 추세의 끝자락이나 혹은 상승 추세의 끝자락에서는 해석이 굉장히 달라지겠죠.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1월 5일자 기준에서는 완벽한 추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어설픈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는 그런 그림도 표출이 되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여기서 느껴야 될 부분은 꼬리가 달린 부분, 그리고 몸통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치열한 매매 공방이 있었다.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느껴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설명드렸던 것이 캔들에도 영혼이 있다. 왜? 굉장한 치열한 그 공방이 표출이 되면서 캔들의 모양이 잡혀져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캔들 하나하나를 놓고 보실 때에도 여러분들은 너무 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철학적인 부분을 가지고 대응을 해 나가시는 것이 기초적인 부분에 가장 탄탄한 교육을 쌓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월 7일, 2015년 1월 7일 기준이 되겠는데요. 1월 7일 5분봉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5분봉 차트 보여드리고, 이것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복습의 시간입니다. 조금 전에 1월 5일자의 캔들 모양 보시고 장중의 흐름을 놓고 파악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월 7일자의 5분 봉 차트의 흐름,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치열하게 흐름을 가지고 갔죠. 그래서 조금 힌트를 드린다면은 시가가 1878포인트고요. 종가가 1883포인트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시가 대비해서 종가가 올라섰다. 여기까지만 힌트를 드리고요. 그리고 종가 선 차트도 같이 보여드립니다. 이 부분에서 시가가 맨 왼쪽이 되겠죠. 그리고 종가가 맨 오른쪽이 되는데, 자, 문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구간의 캔들이 형성이 됐을까요? 1번 구간, 2번 구간, 3번 구간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물론 캔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당연하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가 대비해서 종가가 위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양봉이다. 양봉이기 때문에 보기에서는 어느 것뿐이 없어요? 3번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3번을 이렇게 답변을 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모르시는 분들은 장중의 흐름을 분명히 보여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캔들의 모양을 잡아내지 못합니다. 캔들의 모양을 잡아내지 못하면요, 기술적 분석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보조 지표들, 그리고 뭐 이평선 분석이라든가 혹은 거래량 분석, 모든 것이 캔들과 더불어서 해석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특히 오늘 같은 경우 복습 시간에 조금 더 귀 기울여서 기초 부분부터 다시 또 좀 더 쌓아 나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계속해서 똑같은 강조를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답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3번 캔들, 1월 7일자에 형성된 캔들이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 부분을 다시 1분봉으로 또다시 놓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이유는 5분봉보다 조금 느낌을 가지고 가신 분들은 가지고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부분이냐면 5분봉의 흐름에 있어서는 조금 굵게 표출된 흐름이 있었다면은 1분봉의 흐름에 있어서는 굉장히 촘촘하게 지금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종가 선 차트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촘촘하게 공방이 나왔던 부분을 형성하고 있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그 좀 어떤 감동적인 부분도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 설명을 제대로 못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놓고 보실 때 캔들이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 형성되는 과정 속에서 수급이 어떻게 표출이 되는지, 그 힘의 방향에 표출이 되면서 꼬리가 어떻게 달리는지, 또 몸통은 얼마큼 나오는지, 이 부분을 알아야만, 다시 말씀드린다면 아까 1월 5일자 같은 경우에 아래 꼬리가 길게 달렸잖아요. 그렇다면 밀려 떨어진 매도세의 힘보다는 되돌림 매수세의 힘이 크다라는 부분. 그렇다면은 향후 일정 구간에 있어서는 바닥 인식을 좀 잡아갈 수 있다라는 부분. 이러한 해석을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짜리 캔들 이외에 뭐 2개짜리, 3개짜리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하나짜리 캔들부터 우리가 천천히 더 공부를 계속 해나가자.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1월 8일자 캔들인데요. 1월 8일자 캔들도 또 한 번 놓고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8일자에 이러한 캔들의 모양이 나왔어요. 약간의 꼬리가 달리고 몸통은 약간 굵게 형성이 됐는데, 과연 이 부분은 시장에서 어떤 공방이 있었을까요? 일단은 뭐 시초가 대비해서 양봉이기 때문에 시초가 대비해서 종가가 위에 놓여져 있는 이런 흐름이 될 텐데, 자, 보겠습니다. 코스피
일봉 기준에서 1분봉 기준입니다. 1분봉 기준이고요. 사거리를 나타낸 흐름입니다. 이 부분 1번 구간으로 설정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2번 구간, 그리고 이 부분을 3번 구간으로 설정을 해 드릴 텐데 1분 봉 차트로 놓고 보시는 흐름하고요. 또 선 차트, 종가 선 차트로 놓고 보시는 흐름이 또 다를 겁니다. 그래서 종가 선 차트 부분도 똑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1번 구간, 2번 구간, 그리고 3번 구간. 많은 분들이 봉 차트와 종가 선 차트 거의 똑같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같은 부분입니다. 다만 캔들 모양을 놓고 볼 때 종가 선 차트를 놓고 보시는 부분은 종가 부분에 형성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캔들 봉 자체는 장중의 흐름 전체를 나타내는 거고요. 종가 선 차트는 종가의 흐름만을 찍어서 흐르는 모습을 표출한 겁니다. 핵심 포인트 정리해드리면요. 화면으로 같이 놓고 보겠습니다. 각각의 캔들마다 뭐가 있다고요? 지금 시간 캔들의 영원 핵심 포인트인데요. 각각의 캔들마다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역사를 알아야만 이 캔들이 어떻게 생겼고 그 다음에 어떠한 추세 흐름을 이어줄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캔들의 생성 과정을 알아야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지난주 수요일 날 했었던 방송 분량을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려다 보니까 저도 좀 너무 넘쳤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전달도 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위해서 준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방송과 함께 실시간으로 온라인에서 여러분들께 첨삭 지도 해드리고 있는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 캐스터가 안내해 드립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오늘 강의와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망설이지 말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프리미엄 투자클럽에 들어가시면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셔서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또 오늘 강의 자료를 미리 다운로드 받으셔서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 지금부터 놓고 보셔야 될 부분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부분이냐고요? 캔들 하나만 가지고도 급등 종목 저점에서 편입하실 수 있고 고점에서 차익 실현하실 수 있다고 지난주에 분명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캔들 한 가지만 놓고 보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캔들이 어렵다 하시는 부분은 한 100여 가지 이상의 캔들의 패턴이 있거든요. 그것을 전부 아시려는 욕심 때문에 아마도 어렵다고 느끼시는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부분은 캔들 한 가지 어떠한 유형이 있는지 캔들 하나짜리에는 어떠한 유형이 있고 우리가 어떠한 것을 외우시면 안 됩니다. 외우시면 안 되고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뒤집어진 부분으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해머형 앞부분에 나온 부분은요. 신뢰도가 3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신뢰도가 2 정도 됩니다. 물론 이제 뒷부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역전된 망치형이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은 사실상 바닥권으로 밀려 내려왔을 때 발생되는 그런 캔들 모양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앞선 부분의 망치형과 그리고 앞선 부분의 교수형을 돌려놓은 그림이다. 그러니까 캔들이 여러 가지 그림이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처럼 그냥 단순한 그림이 하나 있다. 이렇게만 좀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삿바형. 그래서 상승 삿바형, 하락 삿바형 이렇게 써 있는데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양봉과 음봉. 그러니까 꼬리가 별로 없는 양봉과 음봉의 흐름을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삿바형을 정확히 말씀드린다면요. 이 부분에 꼬리를 살짝 주긴 했습니다만 원래는 그 용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꼬리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승 삿바형 같은 경우에는 시가와 저가가 똑같은 꼬리가 전혀 없는 부분을 상승 삿바형 그리고 하락 삿바형은 위에서 꼬리가 전혀 없는 그래서 시가와 고가가 같은 그러한 부분의 캔들을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캔들의 모양이 몇 가지인가 크게 나눠서 몇 가지인가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요. 앞부분에 분명히 망치형, 그러니까 우산형이죠. 우산처럼 세워져 있는 그런 망치형과 교수형이 있는 우산형 그리고 그것을 뒤집어놓은 형태 그것을 하나로 묶었고요. 두 번째로 삿바형이라는 것을 그냥 양봉과 음봉으로 생각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묶어드린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형태가 또 뭐가 있느냐?
그 부분은 바로 도지라는 형태의 이런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지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윗꼬리, 아랫꼬리가 짧은 그러한 도지를 얘기하는데, 지난주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저도 장족형이라는 이름을 사실상 이번에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모르는 이름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그림을 전부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름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해를 하자. 어떻게?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캔들이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그 힘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지를, 그 부분을 이해하자. 그리고 지금 정리해드린 부분은 뭐라고요? 세 가지만 아시면 된다. 그림 보여드렸죠? 세 가지 그림에서 전부 파생이 돼서 나오는 모양이다. 그래서 캔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좀 쉽게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핵심적으로 또 어떠한 캔들을 인지를 하셔야 되느냐, 이 부분 설명을 드릴 텐데, 신뢰도가 2짜리가 있고 3짜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굳이 뭐 하려고 2짜리를 공부하십니까? 3짜리의 망치형과 교수형,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우산형이라고 표현하는 이 신뢰도 3짜리만 놓고 보셔도 무난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추세 지속형과 추세 전환형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시면은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어떤 거죠? 상승 내지는 하락입니다. 상승 추세, 횡보 추세는 사실상 시장에서 별로 없어요. 우리가 시장에 접근하는 목적 중에 가장 큰 게 뭡니까? 반전형입니다. 상승 추세에서 돌려져서 떨어져 내려가기 전에 내가 가진 종목에 대한 차익 실현, 혹은 어떠한 종목을 편입하고 싶다. 그럼 저점에서 편입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밀려 떨어져 내려올 때 어느 시점에 돌려질까? 상승 반전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반전형 추세 구간에 캔들이 어떤 모양인지만 놓고 보시면 되는데, 다시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뢰도가 3개짜리, 별 3개짜리가 2개뿐이 없다고 그랬어요. 캔들 하나짜리는 망치형 교수형이 되는데, 추세 전환형과 추세 지속형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건 어떤 거다? 추세 전환형을 관심을 갖는다. 그렇다면 나머지 망치형과 교수형 이외에 유성형, 영망치형, 장족형, 비석형 어떻게 되어 있죠? 신뢰도가 2입니다. 그렇다면은 굳이 여러분들이 지금 캔들의 이름도 어렵고 그리고 캔들의 모양을 이해하시는 것도 어려운데 수십 가지 혹은 100여 가지 이상의 캔들을 외우실 필요가 있겠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고 싶으시면은 지난번 방송, 녹화 방송을 다시 보시면은요. 캔들 하나짜리 가지고 바닥에서 편입하시고 캔들 하나짜리 가지고 고점에서 차익 실현하시는 모습이 실시간이 아니죠. 기존의 유가증권 시장에 형성됐었던 종목군들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 가지 준비를 해놔 봤습니다. 과연 캔들 하나만 가지고도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그 흐름대로 우리가 전략을 꾸려나갈 수 있는지 같이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엘사라고 이니셜 표시를 해놨는데요. 엘사의 일봉 차트입니다. 쭉 진행이 됐는데요. 지난주에 방송 시청하신 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어떠한 흐름이죠? 일단 아랫부분을, 왼쪽 부분이 지금 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바닥이라고 표현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바닥, 밀려 내려오는 구간에서의 바닥이다라고 한다면 저 부분은 뭐 유성형이 되겠죠? 죄송합니다. 영망치형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영망치형이 되는데 사실상 앞부분에 하락 추세 부분은 우리가 확인을 못한 상태고요. 일단 여기서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5거래일 이상의 상승 추세 구간에서 이게 나타납니다. 이게 뭐죠? 아까 말씀드린 우산형이라는 건데요. 이 우산형의 흐름에 있어서는 잘 해석을 해보셔야 돼요. 어떠한 흐름이 나오는지. 바닥에서는 해머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윗부분에서는 어떠한 해석이라고요? 굉장히 부정적인 해석, 교수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만 지금 방송을 보시면서 시청하시면서 이 부분은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빨간색인데, 빨간색이고 꼬리가 달려서 아래쪽에서 끌고 올라가주는 힘이 좋은데 이게 왜 어떠한 흐름이 나올지 예측을 못하느냐, 올라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다음 흐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스 쳐준 구간이 교수형이라고 제가 분명히 써드렸어요. 왜? 상승 추세 구간에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다음 흐름은 음봉으로 밀려 떨어졌습니다. 물론 두 가지 캔들을 놓고 또 해석을 해드릴 수 있겠지만은
일단은 오늘 기준에서 지금 시간 교육 기준에서는 한 가지 캔들, 요 캔들만 놓고 해석을 먼저 해드립니다. 그 다음으로는 또 어떻게 될까요? 교수형 나오고 나서 음봉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으로는 어떻게 되죠? 밀려 떨어지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의 흐름은 또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계속해서 지금 교수형이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는 이유는 빨간색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다라는 인식을 버리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고점에서부터 단기적으로 일봉 차트인데 계속해서 깨져 내려가는 흐름 나오죠. 무려 39.29% 하락입니다. 근데 이쪽에 지금 뭐 가려져서 잘 안 보이실 수 있습니다만 살짝 지워드리면은요. 고가가 43만 원짜리 그리고 저가가 26만 6천 원에 형성된 종목입니다. 무슨 얘기죠? 대형주라는 거예요. 대형주가 단기간에 40%까지의 하락이 나온다. 그런데 빠져나올 수 있는 거는 어떤 구간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저 위쪽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차분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 차트를 놓고 보시면서 그림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고점에서 이러한 하락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실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양봉인데 왜 내가 팔아야 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주가가 이런 식으로 바닥에서부터 올라가는데 얘는 어떻게 됐죠? 갭이 발생이 됐습니다. 갭이 발생이 되면서 시가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위쪽으로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고점 부분에서 요 부분에서 꼬리를 달지를 못하고 밑으로 밀려 내려갔다가만 돌렸습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하락 추세의 구간이었다면은 추가적인 하락 부분에서 더 이상 바닥을 내려가지 않고 돌렸다는 해석으로 해서 반전형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윗부분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갭이 나왔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갭도 있겠죠. 이런 갭도. 갭이 나왔다는 것은 무언가의 재료가 노출이 됐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밀려 떨어져 내려갔다는 부분, 계속해서 상승 추세라면은 밀려 내려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추세가. 이 부분에 있어서 그 다음 날부터 해서는 돌려놓은 것은 여태까지 지금까지 못 쫓아간 구간들의 매수 세력이 여기에 가입은 그러니까 유입은 됐다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대밀리는 힘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더 커진다. 그래서 고점 부분에서의 저러한 캔들 모양 자체는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밑으로 밀려 내려올 때에 형성되는 우산형의 캔들 자체도 양봉이든 음봉이든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하락 추세에서 돌려질 때에 음봉보다는 가급적이면 양봉의 흐름이 반전 추세의 영향력, 신뢰도가 더 높다. 그리고 상승 추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상승 추세에서 올라가다가 교수형이 나타났다. 그러면 양봉보다는 음봉이 훨씬 더 신뢰도가 높습니다만 캔들 색깔은 좀 무시하셔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기준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지난주에 충분히 알고 넘어가셨던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 캔들이 어느 시점에 어떻게 형성되고 그리고 꼬리가 어떻게 달리느냐에 따라서 추세가 어떻게 바뀐다? 이러한 부분을 꼭 염두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도 한번 기준을 잡아보려고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먼저 화면부터 조금 지워드릴게요. 좀 떨어진 종목만 놓고 보여드리니까 조금 속상하실 거예요. 매일 수익 좀 내보고 싶은데 장도 어렵고 그죠? 그런 상태에서 테레비를 보는데 이렇게 또 안 좋은 종목만 말씀드리고 그래서 지금은 두 번째 종목은 조금 빨간색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한번 추려봤습니다. 조금 전과 조금 차이가 있죠? 밀려 떨어져 내려오는 구간 요 기준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뒷부분에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5거래일에서 10거래일 정도 5에서 10거래일 정도의 추세가 있어야만 돌려질 수 있다. 다시 얘기한다면 상승 추세도 최소 5에서 10거래일 이상이 있어야 반전형의 기준에서 추세가 형성될 수 있는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밀려 떨어져 내려온 구간에서요. 물론 앞서서 이러한 캔들 모양들 그죠? 발생이 됐습니다만 뭐 전체 시장의 영향력인지 혹은 뭐 이러한 부분도 그렇게 나쁜 부분은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꼬리를 달고 돌려놨던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것과의 차이는 뭐가 되죠? 바닥에서
양봉이면 이런 것처럼 양봉이면 좋을 텐데 음봉으로 형성된 흐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로 갈까요? 아래로 갈까요? 당연히 아래로 간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실 거예요. 왜? 음봉이니까. 결과 한번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18.97% 정도 H사가 일단 뭐 7거래일, 8거래일 정도 되네요. 8거래일 정도에서 밀려 떨어졌는데 여기서 발생되는 게 뭐라고요? 해머형, 망치형. 예? 해머형, 망치형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캔들이 나타난 이후에 그 다음날 저점을 조금 높여주죠. 그리고 신뢰도는 더 높아집니다. 망치형. 신뢰도가 3개짜리 망치형이 2개 연속 이렇게 나와준다는 거. 그리고 앞에서도 계속해서 도지 양상이 나와준다는 거. 그 이후의 흐름 한번 또 계속해서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망치형 1개짜리 캔들 해석만 하고 놓고 봤을 때에도 어떻게 됩니까? 단기적으로 반전 추세가 강하게 나온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큰 가파른 시세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어떤 부분이냐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지금 캔들이 전체 차트 안에서 상당히 많이 형성이 돼 있죠. 상당히 많이 형성이 돼 있는데 바닥에서 가장 바닥에서 형성된 캔들 그리고 조금 전에 놓고 보여드렸던 종목이 뭡니까? 가장 고점에서 형성된 캔들 어떤 모양이에요? 똑같은 우산형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우산형. 근데 어디서 나왔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더 중요한 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기술적 분석을 해드리는데 거래량을 봤습니까? 보조지표 봤습니까? 외국인 수급을 봤습니까? 아무것도 안 봤죠. 캔들 하나만 놓고 봤잖아요. 그것도 2개도 아니고 1개. 1개짜리 캔들. 그중에서 앞서 강조드린 것처럼 가장 신뢰도가 높다는 망치형과 교수형. 이 2가지 캔들을 놓고 저점과 고점을 어떻게 했습니까?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질문을 하세요. 야, 다 적용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 맞습니다. 다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렁이 무섭다고 장을 못 담굽니까? 일부분의 예외가 있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보편 타당한 것을 여러분들이 뽑아내시고 그쪽의 흐름으로 맞춰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지워버리십시오. 싹 지워버리시고 오늘 제가 좀 많이 어렵게 설명을 드렸다면 그 부분도 지워버리십시오. 단 하나 기억하실 부분은 캔들 하나만 가지고도 봉 하나만 가지고도 저점과 고점을 충분히 잡아낼 수 있다. 이러한 기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H사의 일봉 조금 더 여러분들이 긴장하시게끔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는 뭐 짧은 구간에서 이렇게 상승 나왔습니다 했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물론 중간에 꺾여 내려오지만 여기서도 어떻게 돼요? 여기서도. 그죠? 5거래일 이상의 하락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봉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이러한 수익을 잡아내실 수 있으니까요. 제발 부탁인데 어렵게 캔들 공부하지 마시고 아주 단순한 것부터 해서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실 것을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뭐 추세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추세 부분이 캔들 하나짜리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가 해낼 수 있다는 걸 말씀드렸죠.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캔들의 유형의 핵심 포인트 부분을 정리를 해드린다면 텍스트로 짧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캔들의 이름보다 중요한 것은 뭐다? 각 캔들의 신뢰도. 아까 표 분명히 보여드렸어요. 이름보다 중요한 것은 캔들의 신뢰도. 그리고 미래 방향성이라는 겁니다. 그냥 빨간색 나왔다고 해서 위로 올라가거나 파란색 나왔다고 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게 절대 아니다. 그리고 그 신뢰도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신뢰도 2짜리는 제가 과감히 말씀드립니다. 신뢰도 2짜리는 아예 관심권에서 배제를 시키셔도 무난하다. 왜? 신뢰도 3짜리도 지금 해석을 잘 못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욕심내지 마시고 가장 확실한 것만 우리가 찾아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요게 얻는 거였어요. 아까 앞부분에서는 좀 빨리 넘겨드렸어요. 왜? 지난주에 공부했기 때문에 망치형, 뭐 해머형, 혹은 교수형, 행인맨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우산형이다. 우산 뭐 그 머리 있는 것처럼 생겼잖아요. 이렇게 파라솔처럼도 생기고. 그죠? 이거 뒤집어 놓으면은 뭐가 됩니까? 뒤집어 놓으면은 영망치형이 되고 유성형이 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신뢰도 가장 높은 게 우산형이었고 그 다음에 캔들 중에서 신뢰도와 함께 전환형 기준에서도 그 신뢰도가 또 높은 것은 마찬가지로 또 우산형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의 캔들을
총 4가지 분류해서 4가지 분류였죠. 원래는 4가지 분류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다시 묶어드렸어요. 묶어드려서 우산형을 거꾸로 뒤집은, 그리고 양봉과 음봉이 있는 거, 그 다음 또 뭡니까? 도지. 그럼 3가지잖아요. 3가지 중에서 또 압축해드렸죠. 어떻게? 그냥 일단 1개짜리의 기준에서만 놓고 보자. 어느 거? 신뢰도가 가장 높고 추세 전환형으로 분류가 되는 우산형. 세분화하면은 망치형, 교수형. 이 부분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표 다시 한번 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늘 지금까지 시간,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캔들 하나짜리 기준에서 뭐가 된다? 먼저 신뢰도부터 말씀드리면요. 조금 전에 망치형, 교수형 뭐라고요? 우산형이라고 그랬죠?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어디서? 망치형은 바닥에서, 교수형은 어디서? 고점에서. 요게 뜨면, 교수형에 뜨면 고점에서 도망가시면 되는 거고요. 바닥으로 내려올 때 망치형에 뜨면 편입 기준을 설정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가장 쉽게 좀 접근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지 어렵게 가신다고 해서 수익이 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캔들 부분 아직까지도 저도 많이 지금 어렵게 진행을 해드리고 있는데, 일단 어려우신 부분이 있으시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홈페이지 내에서 교재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재 다운받으시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첨삭지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캐스터 설명해드린 부분 자세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오늘 강의와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망설이지 말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프리미엄 투자클럽에 들어가시면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셔서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또 오늘 강의 자료를 미리 다운로드 받으셔서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 예, 1개짜리 캔들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그러면 2개짜리, 3개짜리 캔들도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근데 2개짜리, 3개짜리 캔들도 1개짜리 캔들처럼 아주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캔들 자체, 이 파생돼서 나오는 캔들까지 하면은 100여 가지가 넘습니다. 그리고 1개짜리, 2개짜리, 3개짜리 혹은 5개짜리, 6개짜리도 분석을 하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5개, 6개짜리 뭘로 보면 됩니까? 주봉으로 보시면 돼요, 주봉으로. 괜히 어렵게 가지 마시고, 2개짜리, 3개짜리에서도 뒷부분에서 뭐 이제 그 신뢰도 낮은 부분도 한번 언급은 해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중요한 것은 뭐다? 1개짜리처럼 신뢰도 가장 높은 거, 그리고 반전형의 캔들을 공부하자. 일단 그거부터 마스터 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학구열이 또 넘치시면은 그때 가서 새롭게 또 도전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2개짜리, 3개짜리 캔들 지난주에 배웠죠. 표로 또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를 놓고 보시게 되면요, 일단 제가 분류해 놓은 기준은요, 하락 반전형 2개짜리죠. 별 2개짜리입니다. 그리고 하락 반전형 중에서 별 3개짜리, 그리고 상승 반전형의 그 별 3개짜리,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떤 거죠? 이쪽은 지워버리시라는 거예요. 이쪽 상승 반전형 이것도 2개짜리는 지우시고, 하락 반전형도 2개짜리는 지우십시오. 그렇게 놓고 보더라도 야, 너무 많지 않느냐. 하락 반전형 별 3개짜리가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나 되고, 상승 반전형에도 하나, 둘, 셋, 넷, 5개가 돼서 11개를 외우면 이거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 여기 보면 1개짜리 교수형과 망치형 있죠? 이건 뭐 벌써 이해를 하셨으니까 빼버리고요. 나머지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짝짓기가 가능해요. 잉태 확인형, 상승 잉태 확인형, 하락 잉태 확인형, 요게 하나가 되고요. 그리고 상승 장악 확인형, 하락 장악 확인형. 이 이름도 지금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혹시 지난주에 방송 못 들으신 분들은 또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지금은 그냥 이렇게 같은 게 있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샛별형, 샛별형 십자, 석별형, 석별형 십자.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요, 3가지뿐이 없어요. 잉태 확인형, 장악 확인형, 별형, 그리고 이거 1개짜리. 아시겠죠? 그래서 그림을 안 보시니까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냥 뭐 텍스트로 놓고 보시면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한번 그림을 놓고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복습이니까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드릴게요.
중요한 부분은 별이 일단 3개예요. 별 3개짜리만 이제 취급합니다. 별 3개인데 상승 잉태형. 상승 잉태형이라는 건 뭡니까? 상승 반전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락 추세에서 반전한다는 얘기예요. 하락 추세에서. 그러면 상승 장악형은 2개짜리도 별이 3개인데 얘는 왜 3개짜리만 놓고 상승 잉태형도 이렇게 있어요. 이 상승 잉태형은 왜 옆에 놓지 않았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은요. 장대 음봉 떨어진 이후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요 하람이라고 그래요. 잉태됐다고 하는데 요 부분을 보통 스타 혹은 도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봉이 작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눈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시청자분들 제 눈 잘 보세요. 이게 장대 음봉이 떨어졌다는 건 뭡니까? 하락 추세에서 장대 음봉이 확 떨어졌다는 거는 지난번에 장대 양봉 설명드렸었죠. 어떤 부분이에요? 점점 올라가는데 갑자기 장대 양봉? 전일 대비해서 2~3배 이상의 봉의 크기가 나오고 혹은 평상시의 변동성 대비해서 2배 이상, 3배 이상의 변동성이 확대됐다. 그렇다면 재료가 노출이 됐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하락 부분을 말씀드린 거니까 뭔가에 의해서 계속 악재에 의해서 혹은 시장 흐름에 의해서 찔끔찔끔 밀려 내려오던 것이 급격하게 깨져 내려갔다. 뭡니까? 악재가 표출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표출이 됐으면 어떻게 돼요? 추가적으로 급락이 나와야 정상이겠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화면 놓고 보시면은요. 추가적인 급락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몸통 안에서 움직임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몸통 안에서. 몸통 안에서 움직임을 가져갔다는 건 뭐냐면 과도한 매도 권역이라는 것을 그 다음날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날 하루에 무조건 다 전체 시장의 참여자가 전체가 거래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 다음날에 시장 참여자는 이렇게 밀려 내려오던 구간에서 과매도다. 나는 매수에 들어가겠다. 혹은 매도 세력도 물량이 있기 때문에 매도가 나온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 부분이 장악형만큼 이렇게 장악형이 옆에 있죠. 장악형만큼 강렬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반등이 제대로 나오려면 밑에 한 번 더 내려간 상태에서 강력한 반발 매수가 나와서 이런 장악형이 형성이 돼야 되겠죠. 결론적으로 짧게 끊어서 말씀을 드린다면요. 상승 잉태형의 경우는 2개만 놓고 해석할 수가 없다. 2개짜리는 신뢰도가 2개다. 그래서 3개를 놓고 별 3개. 장악형의 경우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밀려 내려오다가 이게 지금 상승 반전형이잖아요. 반전하는 거니까 밀려 내려오다가 여기서 봉이 조그맣다? 무슨 얘기입니까? 굉장히 응집됐다. 응집돼 있는 과정에서 밑으로 깨져 내려가서 주가가 출발했는데 끌어올린다. 어떻게? 바닥의 인식을 갖고 완전히 감싸 안고 끌어올린다. 그래서 나머지 구간에 이상 야릇한 뭐 캔들 모양 놓고 보실 필요 없이요. 이렇게 확실하게. 그리고 이거보다 더 확실한 거는요. 원래는 별 3개 이상 줘도 상관없습니다만 제 기준에서는 이제 별 3개까지만 줍니다. 이렇게 완전하게 감싸는 이후에 한 번 더 올라섰을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장악 확인형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첫 번째 그림 잉태형과 장악형을 묶어서 하나의 세트로 그림을 보여드린 거고요. 그러면 두 번째 그림 우리가 봐야 될 거, 이해해야 될 건 뭐가 있느냐? 샛별입니다. 샛별. 이걸 뭐 거꾸로 얘기하면은 석별이 되겠죠? 근데 이것도 뭐 붙이기 나름이에요. 예? 이렇게 그냥 이름을 우리가 시장에서 쓰자. 이렇게 얘기한 거고 이 신뢰도 부분은 사실상 요거하고 우리가 흔히 이거는 도지, 이쪽을 도지라고 그러고요. 이쪽을 스타라고 그럽니다. 몸통이 조금 있는 거고 도지는 시가와 종가가 딱 붙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어마어마한 매매 공방이 있었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그리고 이 특징이 뭡니까? 전일 대비해서 갭이 발생합니다. 전일 대비해서 갭. 무슨 얘기냐? 앞서 얘기랑 똑같아요.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이해를 하세요. 이해를. 네? 이 모양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쭉 밀려 떨어져 내려왔잖아요. 내려왔는데 음봉이 크게 발생이 됐는데 흔히 생각할 때처럼 그러면 쭉 더 빠져야 되잖아요. 근데 안 빠지다 이겁니다. 안 빠지고 어떻게 됐다? 여기서 응집이 됐다. 매매 공방이 앞서서 계속 제가 1분봉, 5분봉 보여드린 이유가 계속 여기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응집이 됐다. 이렇게 음봉이 발생된 이후에. 그리고 나서 내려오면 의미가 없어요. 내려오면 의미가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돌려줬죠. 어느 정도? 기준점은 사실상 요 절반 정도 기준입니다. 근데 요거는 또 심화 교육을 할 때 놓고 배우시고 이 기준에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기준은 뭐냐?
우리가 애워야 될 거 별 3개짜리는 아까 총 11개였죠. 개수로는. 근데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된다? 이거 2개에다가 반대급부 2개, 4개잖아요. 앞에 그림 3개 보셨죠? 앞에 그림 3개에다가 반대급부 2개, 하락반전형. 그럼 6개죠. 그것만 해도 벌써 10개입니다. 지금 우리가 2개짜리, 3개짜리 캔들 말씀드렸어요. 그럼 4개, 5개짜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5개짜리 주봉 보시면 돼요. 뭐 하려고 그 5개를 놓고 보세요. 5개짜리 주봉 놓고 보시면 되지. 그죠? 그러면 1개짜리에서는 우산형. 위에서 생성되는 거, 밑에서 생성되는 거. 실내도 별 3개의 추세 반전. 그래서 그거 2개만 딱 놓고 보시면 모양도 똑같잖아요. 그 2개만 놓고 보시면 되는 거고 1개죠, 실질적으로. 그리고 캔들 2개와 3개짜리에서는 다 필요 없다. 조금 전에 보여드린 실내도 3개짜리. 그죠? 그래서 잉태형, 장악형. 이름도 외우지 마세요. 추세 부분만 이해를 하십시오. 그리고 방금 보여드린 거 뭐 있다? 별형. 별형인데 밑에서 떠서 돌리는 거는 샛별. 이름도 이쁩니다. 그리고 위에서 떠서 밀려 떨어지는 거는 지는 석별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쉽게 생각하시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쉽게 생각하시고 넘어가신다면은 캔들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바닥권 종목분들 잡아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있죠. 왜? 아까 11개였잖아요. 11개였는데 10개잖아요. 제가 설명드린 게 3개. 그죠? 잉태형, 장악형에서 3개, 3개. 상승, 하락, 그 다음에 별형 2개, 2개. 그죠? 마지막 한 게 뭡니까? 동일 흑산병형이라고 합니다.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흑산병. 그죠? 음봉이 3개 연속해서 발생이 되는데 그게 이제 겹쳐진 것이 아니라 시가, 종가와 그 다음날 시가, 종가와 다음날 시가가 비슷한 곳에서 형성이 되면서 급격하게 떨어지는 부분. 이 부분은 별이 3개예요. 그리고 적산병에서는 이런 비슷한 것이 나오면 오히려 반전으로 가는데 신뢰도는 높지가 않습니다. 다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왜? 어려운 게 없으니까. 보시면은요. 조금 전에 놓고 보셨던 뭐 단어 지금 뭐 잊어버리셨어도 되고 기억하셔도 됩니다. 하락 잉태형, 하락 장악형, 하락 장악 확인형. 조금 전에 보여드린 건 뭐였어요? 상승이 앞에 붙은 거죠. 상승. 네? 상승. 모양은 어때요? 뒤집어 놓은 겁니다. 어떻게? 이거는 지금 올라가다가 꺾이니까 하락인 거 아닙니까? 반전형이니까 지금. 그죠? 이쪽도,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고점에서 양봉이 발생됐는데 그 양봉을 더 크게 음봉이 감싸 안았다. 근데 음봉, 양봉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라고요? 이 추세 구간에서 높이 올라갔는데 쭉 밀려 떨어지잖아요. 그럼 전일 형성된 캔들 모양까지로 밀려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제까지 더 오른다 생각하고 안 파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물량 나오겠죠? 추가적으로. 그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확정을 져줬기 때문에 출회가 될 수 있다, 물량이. 이쪽 마찬가지입니다. 장악형 이후에 추가적인 하락 저점을 더 낮추는 부분, 강력한 하락 반전의 신호. 그럼 앞에 3개랑 이거 3개 똑같은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예, 이렇게 해서 지금 뭐 1개짜리, 2개짜리, 3개짜리까지 다 보여드렸는데 안 어렵잖아요. 쉽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해드립니다. 어차피 1개짜리 봉이 섞여서 2개짜리, 3개짜리가 되는 거예요. 또 나중에 변형형 때 또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2개짜리, 3개짜리 봉에서 마지막 끝정리. 보십시오. 상승 잉태형, 장악형, 상승 장악형, 확인형. 이렇게 해서 한 뭉태기로 놓고 보시고요. 샛별형 요걸 같은 뭉태기로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을 반대급부에서 또 이걸 애우려고 하지 마시라니까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위치에 똑같이 써드렸어요. 요것만 차이가 있다. 결론적으로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 뭐라고요? 1개짜리, 2개짜리, 3개짜리 100여 가지 이상 있는 캔들 전부 무시하십시오. 전부 무시하시고요. 지금부터는 윤정두의 주식 투시형을 통해서 어떻게든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쉽게 가십시오. 이름 모르시면 모르시는 대로 그냥 흐름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도 이번 달 이내에 여러분들은 캔들 박사가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예,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미처 다 해드리지 못했던 부분은 지금 현재 제가 온라인에서 첨삭 지도를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하셔서 좋은 공부 계속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시경의 윤정두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의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것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투자자 각자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